성중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기유 세번째 기사 1471년 명성화 7년 사헌보대 사헌 한치형이 올린 시의 17조에 대한 상소문이어서 1. 삼공의 직임은 예로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세에 이르기를 태사, 태부, 태보를 세웠으니 이들이 바로 삼공이요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을 조화시켜 다스리는 것이니 관직은 꼭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소사, 소부, 소보는 삼고라 하니 삼공의 다음 관직으로 교화를 크게 하여 공손하게 생각하고 천지를 공경하여 나 한 사람을 돕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공은 도를 논하고 고는 교화를 크게 함이니 공은 음양을 조화시켜 다스리고 고는 천지를 공경하고 생각함이며 공은 앞에서 논하고 고는 뒤에서 보필하니 공과 고의 직임은 그 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성왕은 주공, 소공을 사보로 삼고 태부는 궐하였습니다. 주공이 죽으니 소공은 그대로 보로 삼았으되 사부는 모두 궐하였으나 삼공과 삼고는 모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궐하였을 뿐입니다. 당시의 인재를 상고하면서 주공, 소공 이외에도 태공, 필공, 영공, 태전, 괭요, 산의생, 남궁, 괄의 무리가 모두 순일한 덕을 갖춘 신하이었습니다. 그 심란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어찌 사부의 직임에 부족하다 하여 주공이 죽음에 차라리 그 사부를 고랄시언정 보직하지 않았으니 어찌 삼공은 비상한 덕을 기다려 정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공의 지위는 백책이 모이는 곳이니 울려서 흔들리고 치고 두드리는 것은 진정하려고 하고 쓰고 달고 바싹 마르고 축축히 젖은 것을 조제하려 하며 설이어 어긋나고 어지럽게 맺은 것은 그것을 풀으려 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은 그것을 헤아려 드리려 하였으니 반드시 이윤이 탕왕을 도운 것 같이 한 뒤에야 형이라 이를만 하며 주공이 주나라를 도운 것 같이 한 뒤에야 태제라고 이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혁혁한 사윤을 백성이 모두 쳐다볼 뿐이며 소처의 발이 부러져 공속을 엎은 것과 같아서 그 형상만을 번지르르하게 할 뿐이니 경솔하게 제수하고 예천함이 옳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대왕께서 선건, 전곤 하시어 공은 창조하고 지킴은 겸하여 삼공이 아니면 대공을 보답할 수 없다 하여 우선 권전을 줬고 삼공의 직위는 골하는 즉시 예천하게 함은 영세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되어 그대로 제수하니 일찍이 삼공을 거친 이가 열이 넓은 것이 올해입니다. 열이 넘은 것이 올해입니다. 과연 예수하여 마지 아니하고 무궁토로 감이 옳겠습니까? 신등은 청컨대 다시는 예수하지 말아서 삼공의 지위를 높으시면 조정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각사의 관리가 녹을 받음에 반드시 중기에 올려 상고하는 것은 신등은 거기 선배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염류가 공자에게 묻기를 선왕이 법을 제정하며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대부는 죄를 범하여도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무릇 다스리는 군자는 예로서 그 마음을 어거하여야 하니 염치의 절도로서 부치게 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예전의 대부는 그가 청렴하지 못하고 더러운 데에 연좌됨이 있는 자는 불렴 오예에 이르지 않고 불괴 불식이라 말하였고 엄난하고 분별이 없는데 연좌된 자는 엄난 무별이라 이르지 않고 유박 불수라 말하였으며 무력하여 인물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연좌된 자는 파연 불승임이라 이르지 않고 하간 불직이라 말한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소위이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국대전에 해유의 법이 있는 것은 휴흠을 상고하여 수수를 밝게 하는 소위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법입니다. 그러나 녹을 받는 날에 반드시 먼저 해유를 상고하여야만 급록하는 까닭으로 해유가 나오지 않는 자는 비록 해를 마치도록 근고하여더라도 두옥의 녹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입법한 것이 이미 상밀한데도 호조에서 아울러 중기를 고상하는 법을 세웠으니 대저 녹이란 유공함을 갚는 것이며 관직이 있는 자는 녹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드시 말하되 먹을 것을 주지 않겠으니 그 마음을 면례하라고 한다면 진실로 사람을 대접하는 유가 아니니 그것이 어찌 현사 대부를 대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사습의 염호와 풍속의 미악은 반드시 위에서 인도하는 여하에 있고 칠안의 안위에 관계되니 그것은 진실로 일시의 편리함을 취하여서 국가 만세의 대계를 잊을 수 없음도 또한 명백합니다. 예전의 대신은 그 죄가 있다고 정하여도 오히려 감히 물리치지 못하고 정한 대로 호응하여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여겨 가만히 염치의 절도를 함량한 까닭으로 아랫사람도 또한 절행으로 위에 보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용비하는 처음을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염치로서 아래를 대우하셨는데 유사에서 염려하고 방제하는 데 지나쳐 항상 주는 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니 저는 반드시 옹손의 염려가 있으나 좋게 그 직사를 명강하게 하고 두곡의 곡식으로 사대부를 조정하고 권징하는 방법으로 삼는데 이른 것은 옛날의 염치로서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대저 해유의 법은 진실로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유가 없으면 직위를 제수하지 않으면 옳지만 직위를 제수하고서 녹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중기하는 법과 같은 것은 모름지기 기한을 미리 정하고 기한 안에 필수하지 못하면 죄줌이 옳고 내침이 옳으나 무슨 마음으로 먼저 이기를 삼게 하여 선비를 대접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란건대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은 일체 파하여 버리시고 마땅히 예의로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염치의 풍속을 배양하게 하소서. 일 난신 적자는 천지 용납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얻어서 이를 죽여야 하니 비록 구족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인신의 분원을 흔쾌히 하기에 족하지 못하며 대개 천하 고금으로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에 연고가 많아 업무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옛날보다 더욱 많으니 무릇 조정에 있는 신하는 분한을 머금고 이를 가리지 않음이 없고 적족의 형벌이 있기를 헤아렸는데도 세조 예종께서 광대하게 포함하여 그 형벌이 본인에게 그치셨습니다. 조선 형제도 또한 죽임을 용서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지가 생육하는 지극한 어짐이며 그 연좌되어 배역한 데에 있는 사람도 또한 죽이지 않음을 다행하게 여기고 먹고 숨쉬기를 천지 사이에 얻으니가 이미 많습니다. 다시 전하의 지극한 덕을 잊고 또한 많이 방면되었으니 이는 그 처음에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하게 생각하였는데 또 어찌 감히 방면할 것을 마음 먹겠습니까? 이제 중의 관리가 잇따라 자주 모두가 연좌된 사람이니 신등은 이것이 모두 상의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조의 허물입니다. 비록 천의가 이 사람에게 관작을 더 하려 하더라도 인신은 마땅히 법으로 아뢰어 논박하는데 하물며 천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써야만 옳겠습니까? 신등은 일찍이 난적의 요울이 다시 세상에 써용되어 전하의 청명한 다스림을 더럽힌 것을 분하게 여겨 감히 한몫하지 못하고 한두 번 상달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곧 전교하기를 난신에 연좌되었어도 대승과 정조 외에는 모두 서용하기를 허락한다 하셨는데 대승과 정조 외에도 또한 허다한 청반과 현질이 있으니 난관과 수령 같은 것을 비교하면 이 교시가 있으면 사사로이 간절하게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일국이 넓고 인사가 많아 등용할 사람이 없지 않으며
관은 허위가 아닌데 반드시 난적의 족속을 서용하여 조정의 부끄러움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신등은 극이 두려워하건대 이 사람을 한번 쓰면 국법이 마침내 무너지고 조정이 마침내 경하게 되어 그 패단은 장차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닌 데에 이를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닌 줄로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삼사하고 유념하시어 연조된 사람을 가볍게 쓰지 말고 이전에 제수한 것도 한결같이 모두 개정하시어 종사의 대계를 삼으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관을 설치하여 직분을 나눈 것은 백성을 위하는 소위인데도 임용하는 데에 혹 실인하여 마침내 백성을 병들게 함에 이르니 중의의 관원이 모두 그러하되 수령이 더욱 심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반드시 먼저 인민하는 직임을 시험하였습니다. 선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한 가지로 다스리는 자는 그 어진 이천석이다 하였으니 이천석이라 이런 것은 군국의 이질이 이천석에 맞는 까닭이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주업은 북해로부터 들어와서 대사농이 되었고 공수는 발해로부터 들어와서 수형 도위가 되었으며 윤옹귀는 동해로부터 들어와서 우북 풍이 되었고 한연수는 동군으로부터 들어와 좌풍익이 되었으며 황폐는 영천으로부터 징소되어 경조윤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국에 선량한 관리가 많았고 우세의 양리를 말하는 자는 한 나라를 이끌어 어뜸을 삼으니 진실로 포상의 법을 행함은 수령의 마음을 격려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나라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정의 열성에께서도 서로 이어서 상벌의 권병을 밝게 하고 출척하는 법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종 대왕께서는 일찍이 수령을 우대하여 그 고만으로 천전할 때 반드시 우직을 제수하여 총의하셨습니다. 23년의 태평한 다스림을 두었으니 그 외리를 가볍게 대우하며 옳지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신등은 삼가 새로 정한 대전을 상고하건대 문관 사품 이상으로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작업을 올릴 수 없게 한 것은 수령의 직임을 중하게 하여 외방을 경시하는 폐단을 구하는 소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상하는 법이 행해지지 못하고 격려하는 방책을 세우지 못하고서 수령의 직임을 다하도록 책하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리는 것을 보건대 전옥의 관리는 죄수를 주관하는 데 지나지 않고 전생의 관리는 희생을 관장하는 데 불과하며 기타 백사의 관리도 또한 각각 관장하는 것이 있으니 당초에 호양하고 번극한 업무가 없는데도 4만 900이면 의례 전반에 승급하나 되나 수령은 올해 구중과 근심을 나누며 직책은 백성과 가장 가까이 하는데도 4만 1,800이면 같이 산직에 제수됩니다. 혹 파직되는 자에게 만일 이르기를 너는 이미 6년을 앉아서 처자식을 복양하였기에 이제 한산에 두니 마땅히 불가함이 없을 것이다 하고 당초에 지난 때의 근심을 나눈 수고로움을 논하지 않는다면 그 지수령의 마음을 권리하는 것이겠으며 수령이 직사를 다 하지 않은데 고혹하여 우리 백성이 병폐를 받음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세종께서 남기신 뜻을 추승하고 한시의 고사를 절충하시어 그 수령의 대우를 내리보다 낮게 하시고 그 사만으로 천전을 하며 그 등재를 상고하여 십고 십상인 자는 특별히 우직으로 제수하고 기타 계만한 자도 또한 마땅히 우대하여 천직시키며 만일 백성을 사랑하고 염계하여 드러나게 성적이 있는 자는 차례를 밟지 않고 타경하면 그의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분발하고 수령도 모두 순량할 것입니다. 1. 무격이 행세하여 온 지는 그것이 오래되었으니 진술로 하루 만에 다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년은 지천의 통함을 끊고 상인은 감가의 춤을 경계하였습니다. 대개 성왕의 세상은 천하가 편안하며 치법이 날로 밝으니 저들의 구구한 술책은 물리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끊고 경계하여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것은 또한 그것이 나의 다스림을 해하며 나의 덕화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세종 대왕께서는 항상 이를 근심하여 몰아서 성 밖에 다 내쫓아 요망한 풍속을 단절함으로써 방자하게 행할 수 없게 하였는데도 세월을 따라 그 많은 기강이 조금 누그러지니 무녀가 다시 경성의 편호 사이에 잡거하게 되어 감히 사족의 집을 유인하면서 따로 신당을 세워서 조부의 신이라 일컬으며 귀신을 첨독하여 마침내 풍속을 이루셨으며 심한 자는 노복을 주어서 역사를 충당하고 사족의 부녀에 이르러서는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비방한다고 일컬어 자칫하면 세월을 지내면서 부도를 휴손하니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병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영려가 열의에 뻗쳐 번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소애를 불러 모으고 현수라 이름하고 주육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가무의 풍악을 자행하고 여염을 떠들썩하게 하여 엄난함을 가르치는 것을 일삼는 것이겠습니까? 또 영혼이 보인다고 공창하여 놀래어 듣는 이가 있으니 그 요망하고 허탄함이 또 심합니다. 특히 이뿐만 아닙니다. 남자가 화랑이라 호칭하고 그 무사하는 방법을 쓰면서 사람의 재화를 낚아 취함이 거의 여무와 같되 꾀하는 방법이 더욱 헛급이 같으며 기타 이치에 어긋나서 도리를 저버리고 사내를 우롱한다든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옥하게 하여 예속을 폐회하는 자가 또 하나 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빙탄은 그릇을 갖지 못하고 훈유는 방을 갖지 못한다고 하니 지극한 이치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주화도를 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소위 간식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시며 대중의 도를 회홍하시어 일국의 사람이 바야흐로 눈을 닫고 청명한 정치를 바라는데 요망한 무리를 경성에 잡거하게 하여 수선의 땅을 더럽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엎드려 원하건대 세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무릇 무격이 있는 곳이 보이면 다 성 밖으로 몰아내어 엄난한 말을 쫓고 방사한 말을 그치게 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곤욕의 은혜는 천승이니 마땅히 높이고 마땅히 내리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후하게 하고 마땅히 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주공이 관습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가 맹자에게 묻기를 알고서 시켰으면 이것은 어질지 못함이며 알지 못하고 쓰시겠으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함이니 인과 지는 주공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주공은 아우이며 관숙은 형이니 주공의 과실도 또한 마땅하지 않느냐 하였고 공자는 구경을 논하기를 그 위를 높이고 그 녹을 중히 여기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은 친한 이를 친하게 권하는 것이며 관직의 권위를 크게 하고 착실하게 맡겨두는 것은 대신을 권려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친히 이를 친하게 하는 데는 단지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중하게 하는 것만 말하였으나 관직의 권위를 성하게 하고 착실하게 맡기는 데는 반드시 대신을 존경하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찬수하여 만세의 법을 삼았으나 제후가 그 아우 연으로 하여금 와서 방문하게 하였다 하였으니 공자로 일컬지 아니하고 아우라 일컬음은 그 총이하는 사사로움을 기록한 것이며 은공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공자 휘가 간청하여 한 것이므로 휘가 군사를 거느려 성공한 대로 응원하였다 하고 공자라는 것은 제거함은 이상지계를 삼가한 것입니다. 대개 일로서 맡기면 반드시 득실이 있고 이름이 극진하면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니 은혜가 여기서 상하는 것이고 이므로 성인의 뜻이 자꾸도 원대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종께서는 상경을 세우시고 인기를 베푸시되 전선하는 조목에 바로 이르기를 종친은 일을 맡기지 말라 하여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도리를 다 하셨은즉 조종의 뜻도 또한 알만합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이미 저와 같고 조종의 법도 또한 이와 같거늘
간간이 우애의 돈독함으로 말미암아 혹 병권을 전장하게 하고 혹은 부시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상법이 될 수 없으며 상경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만세의 법이 되겠습니까? 법을 세우고 후세에 전하는 교훈은 계승할 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공자의 가르침과 선왕의 법과 같이 하여 그 위를 높이고 그 녹을 중히 여기며 좋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고 다시는 이로써 맡기지 마시어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도리를 돈독히 하시면 이륜의 심이 다행하겠습니다. 1. 경국대전 안에 문무관 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 3품에 한정하고 천첩 자손은 정 5품에 한정하며 6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 4품에 한정하고 천첩 자손은 정 6품에 한정하며 7품 이하로부터 무직인까지의 양첩 자손은 정 5품에 한정하고 천첩 자손과 천인으로 양인이 된 자는 정 7품에 한정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에 이르기를 2품 이상의 첩자는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내수사, 해민서, 도화서, 산학, 율학의 제주를 따라서 사용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직위에 진실로 한 품이 있고 또한 잡무에만 소용함이니 그 귀천의 분별을 명백히 하고 적서의 분수를 엄하게 한 것의 지극함이온데 근자의 강조의 첩자 강대생을 풍조창 주부로 삼고 조등님의 첩자 조승을 선전관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이백상의 첩자 이인석 형제도 또한 모두 허통하셨습니다. 대저 풍조창 주부는 동반의 현질이며 선정관은 근시의 직임이며 또한 일국의 청선인데 반드시 첩자를 제수하였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대승은 무슨 공능이 있으며 조승도 또한 무슨 현명함이 있기에 반드시 부득이하여 임용하시옵니까? 비록 이인으로 하여금 과연 공과 또 의심이더라도 국법을 훼손할 수는 없으며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없거든. 하물며 뛰어나게 기록할 만한 일도 있지 않은데 국법을 훼손하면서까지 현질에 사용하였으니 신등은 통심합니다. 대저 법을 세우는 것은 만세 드리워 보이는 것이며 조정은 이 풍하의 근원인데 전하께서는 저기하신 참에 먼저 첩의 자식을 사용하여 풍하의 권한을 더럽히고 만세의 법을 훼손하셨으니 이 법이 한번 무너져서 다른 날에 조선 강대성과 같이 등용하기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는 장차 무엇으로서 대우하시겠습니까? 대저 성인의 법은 장차 일세를 내롱하여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분수 밖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전의 한 품의 법도 또한 그 하나의 일이니 반드시 법 밖의 은혜를 베풀어서 한두 명의 수자의 환심을 거두려 하시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 깊이 생각하시어 이 법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하시고 이 영을 행하시기를 사시와 같이 믿었게 하시어 빨리 두 사람의 직사를 파하시고 이 백성의 아들도 또한 허통하지 말아서 조정을 높이시고 분수가 아닌 소망을 억제하게 하소서. 1. 작으로 명덕하고 관으로 치사하니 동자에게 가함은 불가한 것입니다. 옛일을 상고하건대 고요가 대우를 위하여 임관을 논하기를 모든 관원은 빈 곳이 없으니 천공은 벼슬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한다 하였고 주의 성왕은 치관을 바로잡기를 명왕은 정사를 세우며 있어 그 관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됨을 중히 여기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는 것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천직을 비계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비가 스스로 지킴도 또한 감히 배우지 않고 쓰는 모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공보 문백이 하대부가 되었더니 그 어미가 이르기를 노나라는 쇠하였다. 동자로 하여금 관직을 갖추게 한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고 공자가 칠조계로 하여금 벼슬 하게 하였더니 칠조계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공자가 그들을 모두 어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사물의 당연한 이치는 반드시 배운 연후라야 밝아지며 구장을 성헌한 것도 또한 반드시 익힌 연후라야 알게 되니 배우지 아니하고 익히지 아니하면 그 무수로서 이를 의논하여 제정하겠습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성왕이 사람을 쓰는 데에는 대현에게는 대관을 제수하고 소현에게는 소관을 제수하여 각각 그 직분에 맞게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은 서정하고 국벌하면서부터 당상관이 많았으니 혹 훈용의 적자는 현우를 불문하고 당상관의 예수됨에 이에 조정의 위에는 당상이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공신의 자제는 강부를 면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미 산관을 주어 아무랑이라 부르고 나이 15세가 못 되어도 녹관을 주어 어린애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록만을 알고 다시 예의가 있음을 알지 못하며 그 부형은 또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의 자제를 이롭게 하랴 하고 백단으로 구하여 경영하니 관질이 이미 조사의 위에 월등합니다. 비록 종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인이 되기를 기다려야 직위를 제수하는데 홀로 공신의 아들만 이와 같이 함이 옳겠습니까? 국가에서는 그 패단을 알고 경국대전에 이 10에 동반을 제수하는 법을 세웠으니 거의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 못 되었는데 동반을 준 자와 15가 못 되었는데 군직을 준 자를 아직 개정하지 않았으니 험사가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천근대 한결같이 퇴거하여서 이제부터는 나이 15세가 못 되었으면 비록 산관이라도 또한 주지 않는 항법을 정하고 만일 법을 어기고 모수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전주를 죄주고 아울러 그 부형을 논함으로써 관작을 외람되게 하는 패단을 막기 바랍니다. 1. 사습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으며 민속은 두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제, 명황은 삼강을 세우고 사유를 펴지 않는 이가 없었고 풍속을 보호하기를 원기를 보호하듯 하고 명절을 중히하기를 귀신을 중히 여기듯 하였습니다. 주례의 사시 지관에 삼덕으로 국자를 가르쳤다 하였는데 첫째는 지극한 덕이라고 하였으니 도의 근본이 되고 둘째는 민첩한 덕이라 하였으니 행실의 근본이 되며 셋째는 효도라는 덕이라고 하였으니 역악을 아는 것입니다. 또 사맹으로서 가르치는데 첫째는 효행이라 하여 부모를 친히하였고 둘째는 우행이라 하여 혈량을 높이었으며 셋째는 순행이라 하여 사장을 섬기었으니 예측의 선비를 가르친 바는 반드시 먼저 덕행으로서 하였습니다. 또 향삼물로서 백성을 가르쳐서 우수한 사람은 빈객으로 첨가했는데 향삼물이란 이런 육덕이요 지인성의 충화이요 이는 육행이니 효, 우, 목, 인, 임, 휴리며 삼은 육예이니 예, 악, 사, 서, 수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가르치는 소위도 또한 반드시 먼저 덕행으로서 하였으니 이러므로 선비는 자기를 위하여는 학문을 하여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며 백성은 효제로서 마음을 삼고 순박한 기풍에 에이여 하였습니다. 민작은 같은 이는 계시가 자기를 비의 죄라 삼으려 함을 듣고 이르기를 나를 위해 제발 거절하겠다. 만일 다시 나를 부른다면 나는 반드시 문상에 가 있을 것이다 하였고 동자는 말하기를 그 의를 바르게 하고 그 일을 꾀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게 하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을 돈독히 함이 이와 같으니 그 아비가 집정을 맡았으면 정시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유의 염태 수도 같은 것은 예부에서 제1로 아래였으나 차례를 넘어 스스로 진솔함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범진은 같은 이는 급급히 진취하지 않았으니 그 조행이 이와 같은데 지금의 선비는 과연 어떠합니까? 왕상과 같은 이는 계모가 병이 드는 엄동 때에도 옷을 벗고 얼음에 누움에 2마리 잉어가 스스로 뛰어나왔고 효아의 아비가 물에 빠져 애호함에 강에 몸을 던져 시신을 안았으니 그 효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장공예는 9대가 모여서 동거하였으며 전진의 형제는 차마 재산을 나누지 못하였으니 순후한 풍속이 이와 같은데 지금의 백성은 과연 어떠합니까? 구관 12목이
제재히 서로 겸양함은 우조의 풍조가 성함이고, 선비는 대부가 되는 것을 겸양하고 대부는 경이 되는 것을 겸양함은 주나라 조정의 교화가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백성은 3대의 직도로서 행하는 자들로 강충과 병이가 항상 항성같이 있는데 어찌 교화할 수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단지 인군의 친히 거느리고 교도하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요수는 천하의 인으로서 거느렸는데 백성이 여기에 따랐고, 걸수가 천하를 포악한 것으로서 거느렸는데 백성이 여기에 따랐다 하였고, 맹자의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진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묻기를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거워하시며 덕을 귀하게 하고 선비를 높이시며 절의를 숭상하고 효제를 돈독히 하시며 충신과 열부의 묘를 봉하고 효자와 순손을 정량하소서. 또 각도 관찰사에게 하교하여 소학, 삼강 행실을 널리 가능하게 하여 어른과 어린이가 없이 모두 배우게 하시며 삼덕과 삼행, 육덕과 육행을 알게 하고 재물을 다투고 은혜를 상하는 자에 이르러서도 징계하시며 치무하여 구차하게 승진하려는 자는 파출하고 사치한 것을 믿고 의리를 멸하는 자는 억제하시며 참소하고 아첨하며 면전에서 아첨하는 자는 물리치시어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간발하게 하고 사람의 방이란 뜻을 징창함으로써 민풍을 바르고 사습을 바르게 하시며 교화를 먼저 하도록 힘쓰소서. 또 능히 혈구 지도를 주강하여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는 들어주고 싫어하는 것은 베풀지 말며 씀씀이를 전략하고 인민을 사랑하시며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하며 우러러서는 좋게 부모를 섬기게 하고 구부려서는 좋게 처자를 기르게 하며 세도를 많이 하고 풍속이 전이하여 천지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제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훈증이 투철하고 융액이 두루 미치게 하여 모든 복된 물건과 이룰 만한 상수는 다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1. 서경에 말하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고, 주역에 이르기를 아래를 후하게 하여 집이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편안히 하며 그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조의 말에 있기를 인정은 수하려 하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사망이 살게 하여 상하지 않게 하였고, 인정은 부하려 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사망이 후하게 하고 곤하지 않게 하였으며, 인정은 편안하려 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사망이 부우하여 위태롭지 않게 하였고, 인정은 일락하려 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사망이 그 힘을 절제하여 다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망이 민심을 굳게 뭉쳐서 조복을 유구하게 전한 것이다 하였고, 당나라 태종이 말하기를 찜이 억조 만민의 임금이 되어 날로 부귀하게 하려 한다. 만약에 예의로서 가르쳐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게 하면 모두 귀하게 될 것이며, 요역을 경하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하여 각각 생업을 다스리게 하면 모두 부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집을 주어 사람이 넉넉하다면 짐은 비록 관현을 듣지 않더라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하였으며, 일찍이 공경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에 우임금이 산을 뚫러 물을 다스렸을 때 백성이 비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백성과 이익을 같이 한 까닭이며, 진시황이 궁시를 경영하며 백성이 원망하여 배반한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한 까닭이다. 대저 미려하고 진기한 것은 진실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이나 만약에 방종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망한 데 이를 것이다. 짐이 한 정각을 영조하고자 재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진나라를 거울 삼아 거쳤었는데 낙양궁의 수선에 이르렀으는 순행을 대비하여서이다 하니, 장현소가 상서하여 간하기를 폐하께서 처음 낙양을 평정할 때 무릇 수시의 궁시를 굉대하고 사치한 것은 모두 헐게 하였는데
10년이 못되어서 다시 영선을 더하면 어찌 전일에는 미워하고 오늘은 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하께서 창의의 무리를 역사시켜 수가 망한 폐단을 답습한다면 또 양제보다 심할까 염려됩니다. 하매 태종이 장현서 들어 이르기를 경은 나더러 양제만도 갖지 못하다고 이르나 어떻게 걸주와 같다고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에 이 역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또한 어지러운데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하며 태종이 말하기를 내 생각이 익숙치 못하여 바로 이에 이르렀다 하고 방현령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짐은 낙양이 국토의 중앙이므로 조공하는 길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려고 뜻한 까닭에 영조하였더니 이제 장현수의 말한 것은 진실로 이치가 있다. 후일에 혹 낙양에 이르러 비록 노숙하더라도 또한 상할 것이 없으니 즉시 역사를 파하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20년간 풍속이 소박하여 옷에는 금수가 없었고 공사에도 넉넉히 주게 하였습니다. 대개 토목의 영사는 백성을 수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화를 손상하니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진실로 경거히 할 수 없거든. 더구나 때가 어려운 때도 행동은 여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년 이래로 사신이 왕래하여 백성이 이미 수고로웠습니다. 광릉, 영릉, 창릉, 봉성사 네불당의 역사를 서로 잇따라 일컬었고 의경묘, 삼청전을 지은 것은 그만두고라도 대창 같은 것은 일이 부득이한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흉년에 시행하고 또 그 백성이 사는 곳은 철가하여 곡식을 쌓는 것을 삼으시니 신등은 소위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 사방에서 기근이 들었는데 가령 금년에는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여도 오히려 족할 수가 없거든. 하물며 이제 우택이 흡족하지 못하여 금년의 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창고가 빈 것도 오히려 충당하여 쌓을 길이 것이 없고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또한 반드시 짓지는 못할 것인데 하물며 흉년이 이겠습니까? 옛적에 노인이 장부라는 창고를 고쳐 만들려 하였더니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날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꼭 고쳐 지어야 하는가 하니 이를 듣고 공자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에 맞는다 하였으니 성인이 밀력을 중하게 한 뜻을 볼만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원급을 상략하시어 이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여 밀력을 쉬게 하소서. 1. 내수사에 누락된 노비를 진고하는 일은 바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저 사가의 노예는 그 부리는 것이 고되고 그 바치는 것이 중하여 사사로이 향리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고 공으로는 주군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인정은 이를 피하고자 합니다. 만약 내수사의 노비가 되면 여염으로서 주중되고 수령이 우대하니 이졸이 침노할 수 없으며 신력도 또한 무겁지 않으므로 인정이 즐거워 재미 붙일 만한 것입니다. 인정은 영화를 좋아하지 않음이 없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또한 중한 것을 피하고 경한 것에 나아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과연 참으로 소속된 종을 당초 쇠안할 때에 어찌 싫고 꺼려하여서 지금에 이르도록 도피하여 누락하게 하였겠습니까? 인정으로 미뤄보건대 반드시 누락된 자가 없을 것이며 비록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많겠습니까? 진고하는 자를 상고하건대 김사가 진고한 것이 370여구, 석중이 180여구, 김남리가 600여구, 백동이 500여구가 되니 그 무리는 7, 8인에 지나지 못하나 항상 진고로서 업을 삼아서 그 아는 바 누락한 수의 많음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사람의 이목이 미치는 바는 유한한데 어찌 600인의 건각을 알아서 아무는 바로 아무시 노비의 소생이라 하겠습니까? 대개 간사한 무리가 날로 신문을 의지하여 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인심의 하고자 하는 바에 순응하여 각사 노비의 염력자를 꾀어 말하기를 너가 어찌 임무를 감당하여서 공력하였느냐?
나의 지도를 따라서 너의 근각이 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내가 고할 터이니 너는 응하기만 하면 너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본국 노비에 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행하지 않겠느냐 하면 이에 듣는 자가 헌모하기를 내 장차 그 방법을 얻겠다 하고 제족에게 돌아다니며 유인하여 소리를 같이 하고 서로 응하며 각각 제 화를 내어서 고한 자에게 뇌물 주므로 고한 자의 집은 이로부터 부자가 됩니다. 이미 고한 뒤에 만약 관리가 법에 의하여 조금 난색이 있을 것 같으면 따라서 겁주기를 사가의 송사도 또한 결단하는데 어찌 위에 속한 일에 지하지 아니하고 엄체함이 이와 같느냐고 하면 관리도 또한 죄책 당할까 겁을 먹어 일이 비록 명확하지 못하더라도 왜곡하게 하여 성취합니다. 그러나 사가의 노비는 혹 그 주인이 힘써 변별하여 다투지만 만약에 공처의 노비는 처음부터 변쟁하는 자가 없어 그 탈속하기가 더욱 쉬우니 이것이 고하는 자의 간술이 쉽게 행해지는 소위입니다. 이름은 비록 진고라고 하나 실상은 옮겨 기록하는 것인데 반드시 포백으로 상을 주니 이는 부고의 재물만 허비할 뿐인데도 그것이 옳겠습니까? 조 이생과 같은 무리가 선두안을 위조하여 일이 발각되어 죄를 입은 것도 또한 한 증언입니다. 만일 각사의 정안을 상고하여 보면 결정하여 붙인 수많은 노비의 부모, 조부모가 모두 별달리 그 이름이 있고 별도의 그 역사가 있어서 감노사 등의 절의 노비와 같은 성격이 아니니 반드시 노력하여 변별할 것은 아닙니다. 각사의 노비도 또한 국가의 노비입니다. 어찌 반드시 저를 옮겨 이에 붙여서 국패를 헛되게 버리어 간민의 자례가 되게 하겠습니까? 신등은 청컨대 진고로서 이미 붙인 노비는 이전의 정안을 상고하여 부조 성명을 아우러 개정하게 하고 상포를 도로 거두시면 이제부터는 현재 각사 정안에 붙인 것은 진고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간민의 무리는 하는 계교를 막으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간쟁하는 말은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위징에게 묻기를 그전에는 조신들이 어찌 이를 논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가 허심하게 받아들이면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 신하로서 순국하는 자는 적고 애신하는 자가 많으니 저들이 죄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며 태종이 말하기를 그렇다. 인신이 뜻을 어기는 말을 하게 되면 자칫 형주하기에 이르니 탕화를 밟고 백인을 무릅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임금이 창은을 절하였으므로는 진시로 이것을 위함이다 하였고 당나라 득종이 육지더러 이르기를 간관의 일을 논하여 능히 조금 신밀하면 스스로 자랑하고 허물을 짐에 돌리어 스스로 이름을 취한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이 일을 논하는 것을 본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가 내동함으로 시험으로 질문을 더하였더니 곧 말이 궁하였다 하니 육지가 대답하기를 아래가 된 자는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위가 된 자는 다스려지기를 구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그러나 아래는 항상 위에 상달하기가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위는 항상 아래에 알리기가 어려움을 괴로워하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패를 버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른바 구패라는 것은 위에 그 6가지가 있고 아래에 그 3가지가 있으니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며 허물 듣기를 부끄러워하며 말 잘하는 이를 초빙하며 총명한 것을 자랑하며 위엄을 사납게 하며 강팍함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 6가지가 군상의 패단이며 아첨하는 것과 고망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이 3가지가 신하의 패단입니다. 중회가 성탕을 찬양하되 그 허물이 없는 것을 일컫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고치는 것을 일컬었고 윤길보가 주선을 가송하되 그 골함이 없는 것을 아름답다 아니하고 그 골함을 보충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광문은 나의 능스를 밝게 하고 가난한 자의 누슬은 나의 능종을 드러나게 하며 한결같이 이렇게 함이 있으면 모두 성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며 득종이 잘못 그 말을 썼으니 전하께서는 총명한 자질로서 정의란 학문을 더하시어 무릇 언관의 일을 논하는 것은 매양 운합
운합을 더 하시고 비록 말이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으시면 진실로 동방만성의 복입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영명한 임금이라 호칭하되 오히려 위증의 말에 자뢰하여서 정관 지치를 이루었고 고려를 정벌하는 데 이르러서는 위증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위증이 죽음에 태종이 위증의 공을 생각하여 위증의 아들 위숙옹을 상주하려고 하도록 허락하고 몸소 비를 만들어 세웠는데 마침 참언이 한번 일어나서 혼인을 정지시키고 비를 넘어뜨려 버렸으며 고려를 정벌하여 공이 없는데 미치자 바로 깊이 뉘우치고 탄식하기를 위증이 만약 있었다면 짐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이 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그 의욕함은 쉽고 뉘우침은 빠르옵니까? 대저 양약은 입에는 쓰되 병에는 이로우며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되 행하면은 이롭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가난한 자의 말은 처음에는 불이하는 것 같되 타 일에 이로운 것이 하나둘로서 개교할 수 없거든. 하물며 그 말이 굳게가 될지언정 일신의 개교가 되지 않았으니 태종의 누침도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 하였습니다. 만약 임금이 말을 내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경대부가 감히 그 그릇됨을 교정하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서인이 감히 그 그릇됨을 교정하지 못하며 서로 아첨하며 서로 기뻐하기를 힘쓴다며 그 어찌 인민과 사직을 보존하겠습니까? 국가의 일은 장차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가난한 것을 따르는 아량을 더욱 넓히시고 뜻을 거스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나라 태종이 위증의 가난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시어 시종을 삼가하시면 인민이 심히 다행하고 사직도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신등이 진달한 시의 각 조목은 모두 옛 상도를 인순하여 그 대체를 잃었으나 전하께서 그 명을 새롭게 복음하시어 마땅히 그 정사를 새롭게 하시었습니다. 주역 태괴의 구이에 주공의 치태의 도를 논하기를 빙하를 쓰면 벗을 잃는데 중욕의 득행을 숭상함으로 그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인정은 옛 상도에 진압하고 다시 변하는 것을 꺼리니 만약 빙하의 용기가 없다면 특히 분바라의 그 패단을 혁파할 수 없는 까닭으로 빙하라고 썼으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이를 제정할 때 인정에 끌려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까닭으로 벗을 잃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등은 먼저 인순 지폐 16조목을 진술하고 종간 1절로 끝맺었으니 대개 전하께서 행하는데 용결하시고 의심이 없게 하려는 함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결단하시어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시며 지치를 일으키시면 우리나라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간합하였다. 도유, 우불은 도유는 찬승이고 우불은 반대의 뜻인데 요 임금이 군신과 정사를 의논할 때 쓰인 말이다. 전하여 군신 간의 토론, 심의의 뜻으로 쓰였다. 예정은 정신을 한 군데로 모아 일에 힘씁니다. 추요는 꼴꾼과 남군 곧 천한 사람을 말한다. 농고는 기머그리와 소경 곧 무지함을 말한다. 시의는 시대에 즉위한 것이다. 사도는 유교의 도덕이다. 출세가는 속세를 떠납니다. 벽곡은 화식이 아니고 생식만 하는 것을 말한다. 황녀는 황홀하여 얼빠진 모양이다. 명고, 이의, 공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북을 치면서 성토합니다. 지개는 계행을 지킵니다. 연녀는 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다. 파사는 너울너울 춤추는 모양이다. 심상은 범상이다. 휘황은 광채가 빛나서 눈이 부시게 번쩍임을 말한다. 연패는 청렴의 단계이다. 치체는 정치하는 대체이다. 신명은 거듭 밝힙니다. 불가는 깎아 없애지 못합니다.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종인으로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다. 승상가는 승상인 신도가를 말한다. 격소는 징수하는 그를 보내어 부릅니다.
중상시는 관명인데 진나라 때 중상시관을 설치하여 환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사인을 쓰기도 하였으며 한나라 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중 중상시를 두었는데 궁중의 일을 인도하고 왕의 고문에 응대하는 것을 맡아보았다. 용사는 권세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친허는 조경의 법령이다. 성사는 성호 사슬을 말하는데 즉 안전한 곳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간신히 임금 곁에서 임금의 권세를 이용한다는 말이다. 측미는 마음이 간사하여 아첨을 잘합니다. 침유는 점점 배어 들어갑니다. 부수는 살을 에이는 듯이 통절합니다. 순료는 좋은 막걸리이다. 수계는 경계를 보입니다. 심란은 무왕을 도운 10사람의 신안을 말한다. 백책은 100가지 책임이다. 선전, 건고는 천지를 회전한다는 뜻으로 천하의 형세를 일신함을 말한다. 북의 불식은 재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뜻으로 청렴하지 못한 신하를 일컫는 것이다. 유박불수는 부인의 품행이 좋지 못함을 말한다. 하관 불직은 하관이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옹소는 아침밥과 저녁밥이다. 적족은 일족이 모두 살해됨을 말한다. 허위는 실지의 업무가 없는 지위를 말한다. 실인은 쓸만한 사람을 놓칩니다. 임민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천석은 한대의 군의 태수를 일컫는 말이다. 호양은 광대한 모양이다. 사마는 근무기간을 말한다. 한사는 한산인 분계만을 가지고 직임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십고 십상은 관운의 성적이 10번 고사에 10번 모두 상의 성적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염계는 청렴 결백함이다. 무격은 무당과 박수를 말한다. 감가는 술을 마시고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령련은 전염병이다. 소애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수서는 모범이 되는 곳의 뜻으로 서울을 이릅니다. 이상지게는 서리가 내리는 것은 얼음이 얼 징조이므로 징조를 보고 미리 환란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경계를 말한다. 한품은 어떤 일정한 관직에 한정된 품질을 말한다. 뇌롱은 통합함이다. 명왕은 명철한 임금이고 모지는 함부로 나아감이며 사유는 예의, 염치를 말한다. 비는 음명이고 재는 업재이다. 문상은 문수의 유역인데 제남과 노북의 사이에 있는 강을 말한다. 염태수도는 명예의 뜻이 없어 벼슬을 사직하고 도를 지킴을 말한다. 강충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뜻과 진심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한다. 병인은 상도를 굳게 지킵니다. 치무는 치빙, 부산하게 이곳저곳 돌아다님을 말한다. 감발은 감동하여 분발합니다. 징창은 징계이다. 혈구지도는 사람을 생각하고 살피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도덕 규범이다. 창인은 백성의 질고를 말한다. 금수는 술을 놓은 비단을 말한다. 선두안은 내수사에 속한 노비들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이다. 정안은 공천의 등록 원부이다. 창언은 도리에 맞는 좋은 말이다. 뇌동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의견을 따릅니다. 부하뇌동이지. 강팍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셈을 말한다. 고망은 형세를 관망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중회는 은탕황의 재상을 말한다. 정관지치는 중국 당나라 태종의 연호인 정관을 말하는 시대에 빛나는 정치를 말한다. 개원 현종 연효 713년에서 741년의 치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황금 시대였다. 상주는 천자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불의는 뜻을 거역합니다. 빙하는 황해를 걸어서 건너을 말한다. 무모한 용기를 말한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진강이랑 주화이문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그 서계에 말하기를 조선국 예조 대인 조카는 잠잠히 요조를 조선에 실천하여 요 임금의 윤석같이 빛나기를 비옵니다. 언반을 한 오늘날에 보니 도는 구주를 다하고 난방의 우로의 새로움을 입게 하여 군신이 구학의 수를 바치었습니다. 신등은 헌헌의 지극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특히 사선을 보내어 하려하는 정성을 봉치하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철원의 죄수 사비 내은일과 물고한 간부 남제가 함께 본부 독동을 한 가지로 모살 한 주에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이 예를 가정대보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9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 임금이 맹자를 읽다가 왕공이 어진이를 높인다에 이르러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인주가 되어 누가 어진이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혹 능량하였더라도 능히 소용하지 못하였고 오직 요순만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노의 목공이 자사에게 한 것과 진의 편공이 해당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은 비록 능량하였더라도 끝내 능히 쓰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스림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도 읽다가 공자가 그 도가 행해질 것 같아 출사하였다 하는 데에 이르러 이 승소가 또 아뢰기를 공자가 일찍이 노나라의 사구가 된 지 3개월 만에 나라가 크게 다스려지거늘 제 나라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 여악을 돌려보내어 저지하게 하니 개환자가 바꿔서 3일을 조회하지 아니하매 공자께서 떠나시니 노나라가 마침내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노나라의 군신이 그 성인됨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특히 사사로움에 가리어서 능히 쓰지 못하였으니 가석한 일입니다. 여악은 한갓 한때의 즐거움인데 만약 공자의 성을 썼더라면 한 세상만이 그 즐거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만세토록 그 언택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진휼사 윤필상이 치게 하기를 청하현은 해문과의 거리가 거의 오리이니 갑자기 외변이 있게 되면 반드시 먼저 수병하여야 되는데도 업성이 매우 협착하여 무리를 용납할 수 없고 또 두 개의 운물만이 있어 가물음을 만나면 문득 말라버리니 그 무엇으로 수월하겠습니까? 현의 서북쪽에 토성의 유지가 있는데 둘레가 1,006척은 될만하고 또 운물도 셋이나 있으니 창근대 풍년을 기다렸다가 현성을 이축하여 변비를 굳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0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적간 관진수 충수가 사람을 보내어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형조와 전옥의 관리가 건방을 엄하게 하지 못하여 옥수로 하여금 몰래 도끼와 쇠 몽둥이를 드리게끔 하였으니 그 당의 관리를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중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1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근래의 경외에서는 도적이 흥행하여 백성만이 그 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부까지도 능범함이 있으니 관병에게 거적하는 자는 모름지기 중전을 쳐서 치죄하소서. 전자에도 절도를 재범하는 자는 교형에 처하였고 우마적의 수범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극변의 관 노비로 영속하였으며 종범이 된 자는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처하였습니다. 5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작적한 것의 수범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이 된 자는 1등을 감하였으며 포획할 때 한가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고 궁시와 칼을 가진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였습니다. 유명한 대적의 3인 이상 모은 자는 극변에 안치하고 절도한 작물이 5관 이상이며 모두 다 경면하였으며 제사의 노비가 그 사의 재물을 훔친 자는 작물의 다수를 물론하고 모두 중전으로 처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질고 독살스러운 강도로 정적이 현저한 자는 원장을 써서 고신하였고 평민으로 산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산야에 둔치한 자는 비록 작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울러 참형에 처하였으며 강도의 처자는 아울러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하였습니다. 강도의 와주로 유리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전가를 변읍에 영속하고 절도의 와주로 초범이면 절와 두 자를 자자하고 재범이면 교형에 처하였습니다. 법이 엄하지 않음이 아닌데도 오히려 더욱 방자하게 횡행하니 청컨대 도적이 침식할 때까지 작물의 관수가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다 단근 경면하고 절도 5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하여 작물이 5관을 채운 자는 수범, 종범을 분별하지 말고 모두 교형에 처하소서하니 명하기를. 절도의 초범으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다수를 논하지 말고 수범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이 된 자는 단근 경면하며 2인 이하가 작물이 2관 이상을 채운 자와 강도와 와주를 범하였으나 유리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당근 경면하게 하라 하였다. 경면은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이다. 원장은 둥근 몽둥이다. 단근은 힘줄을 끊는 형벌이다.